도끼 대학살, 생존자 없이 가족 7명 전원 참살당하다. 한 가족의 7명이 끔찍하게 살해당했으며 모두 도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드는 것은 유일한 생존자인 가족의 여성 샤브남입니다. 샤브남만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수사관들에게 수많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운이었을까요? 아니면 냉혹한 음모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그녀는 살아남은 피해자인가요? 아니면 이 비극을 초래한 잔혹한 계획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이 사건을 둘러싼 섬뜩한 미스터리들이 점차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 이 극적인 이야기의 충격적인 진실과 세부 사항들을 탐구해보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 사건은 4월 15일 새벽, 샤브남의 비통한 울음소리가 이웃들의 잠을 깨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웃들은 샤브남의 집으로 달려갔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샤브남의 부모님, 형, 형수, 동생 그리고 3명의 조카가 잔혹하게 살해된 상태로 발견된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시신은 집안의 각 방에서 발견되었으며 각 현장은 매우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곧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샤브남은 당시 너무 더워서 옥상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자 방으로 돌아왔고 가족들이 모두 목숨을 잃은 상태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면서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우선 사건 현장에는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집 안에서도 싸움이나 저항의 흔적이 없었으며 이는 범인이 가족 내부의 사람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조사관이 샤브남의 집에서 최대 10개의 진정제 약품 포장을 발견하면서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부검 결과 법의학자들은 이러한 의심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6명의 몸에서 바이오포즈 바이퍼스라는 이름의 진정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살해되기 전에 독살되었을 가능성을 경찰이 확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몸에서 진정제 성분이 발견된 것 외에도 조사관들은 피가 묻은 셔츠 한 벌과 휴대전화 SIM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검사한 결과 셔츠는 샤브남의 것이며 셔츠에 묻은 혈흔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특히 SIM 카드를 조사한 경찰은 주목할 만한 통화 기록을 발견했으며 최근 수십 건의 통화가 살림 서린이라는 남성에게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이 살림의 흔적을 쫓아 그를 만나자 그는 결국 사건의 진실을 자백했습니다. 살림과 샤브남은 함께 이 끔찍한 사건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사관들이 풀지 못한 부분은 샤브남의 끔찍한 행동 뒤에 숨겨진 동기였습니다. 샤브남은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알리가르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모두 탄탄한 교육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녀의 아버지는 지역 대학의 예술 교수였고 형은 엔지니어였습니다. 가족의 외동딸로서 샤브남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에게 큰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녀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으며 동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웃들은 샤브남의 가족이 매우 화목하게 지내며 큰 갈등 없이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샤브남은 가장 사랑했던 가족을 배신하며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살림은 샤브남과 이전부터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바로 이 관계가 비극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샤브남은 좋은 교육을 받고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반면 살림은 그녀와 완전히 상반된 인물입니다. 살림은 가난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가족 출신으로 비열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살림의 아버지는 지역에서 유명한 도박꾼이었으며 그의 어머니와 3명의 여동생들 모두 안정된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허름하고 좁은 집에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살림은 어린 나이에 학교를 중퇴하고 임시직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갔으며 벌어들인 모든 돈은 도박으로 탕진되었습니다. 어느 날 살림은 샤브남의 집 근처에 있는 목재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샤브남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의 관계는 빠르게 사랑으로 발전했지만 샤브남의 가족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샤브남이 살림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가족은 이 관계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샤브남은 가족의 충고를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몰래 살림을 만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가족의 지지를 얻지 못한 샤브남은 연인과 함께 도망치기로 결심했지만 가족이 이를 알아채고 그들을 막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가족을 모두 살해하여 재산을 차지하고 연인과 도망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냉혹하고 결단력 있는 마음으로 샤브남은 가족들에게 진정제를 탄 우유를 먹여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후 그녀는 잔혹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샤브남은 희생자들의 머리를 붙잡고 살림에게 도끼로 목을 베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잔혹한 살인을 마친 후 살림은 서둘러 떠나지 않고 범행에 사용된 도끼를 근처 연못에 던져 흔적을 없애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지른 악행은 피비린내 가득한 집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충격적인 세부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인도 전역이 경악에 빠졌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샤브남이 친부모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샤브남 가족의 이웃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샤브남이라는 이름은 공포의 상징이 되었고 아무도 이 이름을 언급할 때 소름이 돋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와 이름이 같은 가족들은 사건이 공개된 밤에 서둘러 자녀들의 이름을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사건 이후 샤브남은 모라다바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8월에 샤브남은 아들을 출산했고 이름을 타지라고 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녀와 살림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타지의 출생은 두 사람 모두에게 기쁨이나 희망을 가져다주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면서 샤브남과 살림은 더 이상 같은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서로를 배신하며 자신을 방어하려 했습니다. 샤브남은 충격적인 반전을 일으키며 이전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며 살림이 가족 모두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 살림이 지붕을 통해 집에 몰래 들어와 가족들을 모두 살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살림 또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각 자신의 진술을 바꾸며 자신이 샤브남의 집에 도착했을 때 모든 일이 이미 끝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살림의 진술에 따르면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바로 샤브남 자신이라고 합니다. 샤브남과 살림은 서로를 배신하며 각각의 진술을 번복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겨 사건을 더욱 복잡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배신은 사건의 잔혹함과 비인간성을 더욱 부각시켜 공범이었던 두 사람이 이토록 잔인해질 수 있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경악했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본 사람들은 과거 함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공범 샤브남과 살림의 거짓말과 냉혹함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11월 15일 지역 법원은 샤브남과 살림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항소를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언론의 도움을 요청하며 여론의 압력을 통해 판결을 재검토하게 만들고자 했지만 모든 노력은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가명의 희망이 사라지자 샤브남은 방향을 바꿔 자신이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가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형을 당하면 아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샤브남의 가명 요청은 또다시 법원에서 거부되었습니다. 당시 인도의 대통령이었던 프라나브 무케르지 대통령은 샤브남의 사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에서 샤브남이 저지른 죄가 너무 잔혹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명확히 언급했습니다. 한편 타지는 태어난 이후로 어머니와 함께 감옥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감옥 규정에 따라 6세 이상 아이들은 여성 수감자와 함께 생활할 수 없었기에 타지는 지역 아동보호 협회로 보내졌습니다. 이후 샤브남의 대학 시절 친구가 타지의 상황을 알게 되었고 그를 양자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과거 학비가 부족할 때 샤브남이 돈을 빌려주며 누나처럼 보살펴 주었던 은혜를 갚기 위해 샤브남을 도와 사형 감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타지는 감동적인 영상을 공개하며 인도 대통령에게 어머니의 사형 판결을 재검토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타지는 어머니가 자유를 되찾아 자신 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두 사람이 가까운 미래에 다시 재회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샤브남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일부 가족 구성원이 있는 반면 그녀의 삼촌은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샤브남의 죄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녀를 위해 감옥을 방문하거나 그녀의 시신을 받으러 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샤브남이 체포된 후 사건이 발생했던 집은 삼촌과 그의 가족에 의해 차지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집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샤브남의 아버지가 남긴 일부 재산도 상속받았습니다. 샤브남의 고모는 기자에게 우리는 원래 다른 마을에 살았는데 그곳에서의 삶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샤브남의 아버지가 우리 상황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지만 만약 샤브남이 돌아온다면 우리는 다시 그 힘든 삶으로 돌아가야 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모의 발언은 샤브남에 대한 강한 원망과 그녀를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고모는 샤브남과 살림이 결혼한 적이 없으므로 그들의 아들 타지는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타지는 샤브남의 부모가 남긴 재산이나 집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고모의 주장에 따르면 샤브남과 살림은 가족들에게 범죄자로 간주되었기에 그들의 아이 역시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인도 언론에 따르면 법원은 샤브남의 사형 집행 날짜를 곧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투라 교도소는 현재 샤브남이 수감되어 있는 곳으로 인도에서 여성 사형수를 처형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교도소입니다. 최근 교도소에서는 교수형 집행 도구를 교체하고 집행팀의 전체 장비를 점검하여 정상 작동을 보장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은 기자들과 언론들 사이에서 샤브남의 사형이 곧 집행될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도에서는 샤브남과 살림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젊은 커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사랑 때문에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사례들입니다. 개인적인 요인이나 종교적 차이 외에도 인도의 많은 비극적인 사건들은 뿌리 깊은 계급제도의 영향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손이라는 이름의 한 인도 여성이 가족의 강요에 의해 정해진 결혼을 거부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남성과 결혼하겠다고 결심한 후 잔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손이는 아버지와 오빠에 의해 납치되어 고향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학대받고 살해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드물지 않으며 많은 인도 여성들이 직면해야 하는 슬픈 현실의 일부입니다. 일부 가족들은 가문의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가족 구성원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명예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인도 대법원은 명예살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러한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발표하며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극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900명이 명예를 이유로 살해되며 이 중 대다수는 젊은 여성들입니다. 그들은 주로 가족의 의사에 반해 결혼했다는 이유로 가족이나 마을 원로들에 의해 처형됩니다. 샤브남이 가족을 살해한 잔혹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그녀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가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앗아간 그녀의 죄는 반드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피해자들이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복잡한 사회적, 심리적 요인의 희생자임을 보여주는 비극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샤브남에게 내려질 형벌뿐만 아니라 이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인도와 같은 사회에서 특히 여성들은 가족과 공동체가 정한 틀에 따라 살아가야 하며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은 금기로 여겨집니다. 샤브남과 살림의 관계는 진정한 사랑이었을지 몰라도 사회적 질서와 가족 전통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가족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해야 했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규범과 엄격한 기준에 갇혀 살던 샤브남은 문제를 극단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제거하는 끔찍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사회가 더 이상 이러한 낡은 가치관과 폭력을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가문의 명예와 권력, 가족의 통제력을 숭배하는 사회적 규범은 샤브남뿐만 아니라 수천, 수백만 명의 다른 여성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로운 개인으로 살지 못하고 자신을 대신한 결정들을 수용해야만 하는 억압적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서 최신 사건들을 놓치지 마세요.